8강까지 간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은 예를 들면 경기 내용, 앞으로의 비전 뭐 이런 걸 인터뷰해야 되는데 감독이 나와서 생존을 얘기했구나. 우리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이거는 제가 볼 때 감독 인터뷰 중에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진짜로 씁쓸한 인터뷰 아니 씁쓸보다는 뭘까 마음이 아픈 인터뷰인 것 그치. 같아요. 기업들이 K리그에 들어와서 모 기업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SK가 뭐 제주, 그다음에 뭐 현대가 뭐 예를 들면 울산이나 전북 이렇게 있는 구단들도 그러니까 뭐 삼성이 수원 삼성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있는 기업.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도 GS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 구단들이 있는 반면에 도시민들이 운영을 하는 데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시민 구단이라고 하는데 네. 뭐 광주, 뭐 성남, 수원 FC, 수원 FC, 네. 인천 이런 데는 다 이제 지자체가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광주가 이정효 감독이 요새 이제 K리그 되게 핫한데 네. 약간 좀 흑수저 이런 느낌으로 핫한데 아리랄 뭐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스포츠 뉴스로만 봤습니다. 뭐 말도 안 됩니다. 예. 한 선수의 쿨리발리라고 하는 수비수의 연봉이 네. 광주 1년 예산이고 알히랄 선수들의 연봉이 K리그 전체의 1년 예산이에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규모인데. 이제 앞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끝났네. 못 이기겠네 이제. 맞아요. 그렇죠. 현재로 사우디가 그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네네네. 그 팀 그대로 유럽 나가도 제가 볼 땐 꽤 올라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정효 감독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가지고 좀 축구 팬들에게 네. 약간 좀 이렇게 쭉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까? 약간 화제가 됐던 멘트가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 이어볼게요. 지금 우리 광주 FC는 그래도 많은 K리그 팬분들, 축구 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진짜 변방에서부터 작은 도시 대중들에게 관심 받기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래도 광주 FC를 알리고 광주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우디에 오면서 느꼈던 부분은 얼만큼 해야 과연 얼만큼을 더 해야 우리에게도 좋은 기업에서 후원을 해줄까 우승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좀 칭찬해 주시고 좀 좋은 기업에서 후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광주가 아무래도 이제 광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사실 다른 데도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도시민 구단도 비슷한데 사정이 네. 아무래도 이제 세금 내에서 운영되는 경향성들이 크다 보니까 풍족하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 관리도 그렇고 선수들의 처우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이정효 감독이 우리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왜냐면 기업 구단들 다 떨어졌거든요. 네. 유일하게 도시민 구단으로서 8강까지 가서 이제 떨어진 대단한 거예요. 거죠. 아시아 8강 아닙니까? 대단한 네. 거예요. 대단한 걸 했는데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승까지 해서 정말 좋은 기업이 광주를 이끌어서 우리 선수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축구 발전을 더 이끌었으면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라도 좋은 기업이 K리그에 많이 활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 현재 K리그 도시민 구단들은 어렵다는 건데 네. 왜 어렵지? 도시민 구단들 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 문제인가? 네. 요 한 축과 네네. 기업들이 그러면 K리그로 주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정효 감독도 저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네. K리그를 참여해서 뭔가 후원하는 거를 왜 주저하지? 네. 혹은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그럼 왜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던 네. 거예요. 뭐 크게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쵸. 기업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기업 구단이 있는 기업구단. 거고 이제 시민 구단 이렇게 두 축이 있는 거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구단이다. 그러면 축구팀은 뭐 세계 명문 구단 다 뒤져도 다 적자입니다.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돈을 남겨서 이걸로 벌어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남겨먹는 구단 많지 않고 남겨도 그걸로 큰 돈 되지 않더라고요. 들어간 돈에 비하면. 그러면 이제 이 기업 구단은 그럼 왜 하는 거냐? 그쵸, 왜 하냐? 거냐? 적자 볼 거 뻔한데 왜 하는 거냐면 뭐 남들 다 생각하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대단합니다. 예. 특히 이제 프로리그 중에서도 야구나 축구 일부 리그를 갖고 있고
우승권 내에서 계속 회자되는 팀을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깔리지 않는 이게 돈으로 세지지 않지만 쭉 깔려져 있는 충성 고객 만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결정적인 계기도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 옛날에 LG. 근데 그렇죠. LG 전에 그룹 이름이 우리 옛날로 치면은 옛날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나이티가 나는데 골드스타. 럭키 금성. 럭키 금성. 아, 너무 옛날 우리 축구도 옛날에 럭키 금성 아니었어요? 럭키 금성. 럭키 금성이었어요. 럭키 금성 황소 축구단. 예, 럭키 금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룹 로고를 그냥 LG로 바꿨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체 사명을 다 LG로 바꿔버렸어요. 네. CI 작업을 했죠. 예. 이때 야구 LG가 어마어마하게 기여했습니다. 아, 그렇지. 예. 우리 LG 팬이야 이러면서. 예. 이런 게 결정적으로 돈으로 잡히지 않는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아, 그렇죠. 충성도 높은 팬들이 그렇죠. 그냥 충성도 높은 소비자로 연결돼 버리는 맞습니다.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화 같은 그룹이 물론 이제 대면 서비스를 하는 기업도 있어요. 뭐 백화점도 있고 보험도 있고 하지만 원래 한화의 모태가 됐던 건 한국 화약이고 지금도 폭탄이란다. 맞아요. 폭탄. 맞아요? 예. 아, 예. 그리고 지금도 방산에서. 한화의 주력은 방산이에요. 아. 폭탄, 화학, 조선, 전투기 전차 만들고 대포 만들고 이런 쪽입니다. 여의도에서 폭죽 쏘는 것도 하나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불꽃쇼. 예, 엄밀히 말하면 이 이 국민들과의 접점이 조금 멀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몇십 바퀴 써가면서 불꽃 축제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한화 야구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묘한 팬심이 섞여 들어갔거든요. 맨날 꼴등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망하고. 그래서 막 이제 심지어는 밈이 됐잖아요. 네네네네. 우리가 뭐 인내력 테스트 할 때 야 너 그거 참을 수 있어 그거 참을 수 있어 뭐 야 너 하나 팬은 못 이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롯데를 가서 봄대 이런 얘기하고 봄에만 야구 잘하는 뭐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그 대전 지역에 특화해서 딱 내려가면 예, 그 한화가 갖는 독특한 지역 정서 때문에 한화를 사람들이 입에 올리잖아요. 원래는 방산 이쪽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입에 올릴 일이 별로 없어요. 소위 말하는 B2C가 아니고 B2C가 아니니까 B2B이기 B2B니까.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갖는 이 기업 사이즈에 맞는 이미지 제고라든지 광고 효과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도 그 무형의 자산을 환산으로 하면은 적자가 안 될 수 있다. 아하. 이런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미지 제고. 예, 일군 안에 있는 회사들이 이 노출이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갖는 광고 효과를 거꾸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적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야구로 치면 가을 야구까지 쭉 살아남는다든지 축구로 치면 매일 이겨. 그래가지고 스포츠 뉴스에 매일 나와. 뭐 FC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링가다 와가지고 어쩌고 저도 뉴스에 나오고 그럼 FC 서울 쭉쭉 나오잖아요. 그런 걸 우리 팀을 광고 효과로 만약에 돌려서 내가 일부러 그걸 노출시킨다. 그럴 때 이제 광고 효과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돈 주고 노출했다라고 하면. 오케이. 네, 그렇게 계산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이미지 제고. 이미지 제고, 그 다음에 광고비로 간주된 기업 마케팅 효과. 오케이. 네, 이런 게 좀 광고비 효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요즘은 이제 국민들이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죠. 소비자들이 사실은 너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니네들만 배불르면 되냐? 이런 걸 싫어해요. 소위 말하는 사회적 공익 활동, 사회적 지역 책임. 연계 활동, ESG 경영 이런 걸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를 광범위하게 ESG로 봐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적잖아지만 국민적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엘리트 구단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여가를 누리십시오. 이런 활동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ESG 활동, 사회 기여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것도 충분히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뭔 도움이 돼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큰 기업일수록 지네 돈으로 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투자형으로 넘어오는데 크게 투자할 때 막 유상증자 몇 조도 하고 해외 펀드로부터 뭐 투자도 받고 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큰 돈들은 망할 기업, 이상한 기업,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기업도 맨 마지막에 체크리스트가 요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청난 기업인데 니네들 보니까 제철 엄청 잘하는데 탄소가 많이 나오네? 우리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 니네한테 투자 안 해. 이런 펀드들이 엄청 많아요. 즉 이제 우리나라 같은 큰 기업들은 그런 얘기할 때 우리 축구단도 운영하고 사회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마지막에 체크리스트의 가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달수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몽규는 왜 축구 배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명함 파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네네네. 왜 그 재벌이고 돈도 많고 현산만 해도 네.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축구협회를 못 놓지? 왜 16년을 하지?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걸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고. 다 비즈니스라고. 네. 그 명함 하나 갖고 유럽에 가서
뭔가 대화할 때 딱 던져놓으면 스몰 토크 그냥 된다고. 그렇죠. 그쪽에서 딱 네. 축구 쪽 갖고 있냐고. 회장이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루두루한 효과 때문에 뭐 1년 재무제표에서 얼마 당연히 적자 나죠. 근데 그 적자가 안 아깝다는 건 아닌데 갖고 있고 그 정도 적자를 커버할 정도의 회사들은 충분하다. 이 정도 효과면 재밌다. 충분하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두권에 올라가라. 가능하면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열정과 뭐 도전이다. 그러면 야 우승해야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에 부합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것과 전 약간 이제 결을 달리하는 게 시민구단이죠. 얘네들은 그러게요. 우리가 이겨야 된다. 앞으로 가자. 이게 아니고 아니에요? 일단 접근법이 달라요. 어? 올해 예산 200억이다. 200억 내서 일단 살자. 그렇지. 어. 또 딱 맞아, 딱 맞아. 우리가 우승 가는 거야. 이런 열정으로 올해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맞아. 캡을 씌워놓고 시작해서 여기 안에서 살자는 분위기예요. 맞다. 너무 절묘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네. 전북현대 같은 경우가 네. 야 분위기 한번 반전 쳐야지. 요새 우리가 막 강등권이 말이 돼? 야 500억. 네. 야 한번 반점 시켜봐. 네. 외국에서 막 포획 감독 오고 그렇죠. 코치도 막 하고 막 선수 막 네. 사요. 네. 근데 시민구단은 야 150억. 야 여기서 어떻게 해보자. 예. 어떻게 해보자.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우승으로 가자, 더 가자, 우리 LG 우승 가자, 40년 만에 한을 풀자. 이게 아니고 살아보자. 살자.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왜 니네들은 살자냐면 예산이 앞에 딱 캡이 씌워져 있어 딱 내려와요. 근데 이제 맞다. 사실은 시민구단이라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시민구단이 아니에요. 예. 빙고. 예. 사실은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구단 내지는 그냥 지자체, 맞아요. 지자체 부설구단 정도. 저는 사실 아프지만 예.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자체에서 얼마나 돈을 지원받고 있나 대충 보니까 하셨구나. 수원FC 161억 정도. 161억. 예? 제일 많이 받고 있어. 161억 5,700만 원. 강원FC 120억. 광주FC 110억. 인천 100억. 경남FC 100억. 대구 98억. 김포 89억. 뭐 이런 식이네요. 예. 이번에 승격한 FC 안양 70억. 이 정도 지자체한테 돈을 딱 받고 물론 약간의 이제 지역 뭐 스폰 같은 거 더 합쳐가지고 뭐 운영 뭐죠 중계권 이렇게 협회에서 분할 받는 거 이런 거 합쳐서 이제 총괄 예산 딱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우승이고 뭐고 하는 건 둘째치고 그러네. 요거 안에서 우리 살아야 된다. 진짜 이런 그러네. 개념이니까 나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생존의 개념으로 여기는 접근을 할 수밖에 생존이다. 없죠. 네. 시민구단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대로 하면은 안양이 아까 70억이라 그랬으니까 70억부터 수원FC 161억. 어쨌든 요 안에서니까 네. 아까 했던 진짜 기업 구단들 같은 경우 막 300억, 400억, 500억 이런 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광주도 아까 그 이정효 감독님인가요? 네. 그분도 사실은 8강까지 간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은 예를 들면 경기 내용, 앞으로의 비전 뭐 이런 걸 인터뷰해야 되는데 감독이 나와서 생존을 얘기했구나. 우리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그 인터뷰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걸 듣는데 제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들어보니까 지금 구단주가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으로 보통 다른 데는 돼 있잖아요. 구단주 시장이죠. 예. 네. 아니면 뭐 어쨌거나 총괄 뭐 부사장이라든지 뭐 단장 이럴 수 이런 있고. 사람들이 사실은 해야 될 얘기고 그렇지. 감독은 경영진. 경기에만 신경 쓰고 다른 건 몰라 이래도 되는데 우리 살아야 돼가지고 내가 이번에 광고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감독 인터뷰 중에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진짜로 씁쓸한 인터뷰. 아니 씁쓸보다는 뭘까 마음이 아픈 인터뷰인 것 같아요. 안타깝죠. 예, 이런 마음 안타까운 인터뷰야. 그래서 광주는 어떻게 됐냐? 결국 총 예산보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예산보다 세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덜 들어왔어요 올해. 맞아요. 그래서 추경하려고 그랬었어요. 아니 광주은행에서 24억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빚내서 겨우겨우 24억 대출 받은 거 이번에 아침 그 26억 그 경기수당이 그 상금 정도입니까? 받았다고 했는데 네. 세상에 그게 가지고 은행 대출 갚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메커니즘이 진짜.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민구단 같은 거에 조금 제가 다른 분보다 좀 익숙한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 행정을 해봤잖아요. 고향에서 예, 네. 고양이 해봤고. 스포츠타이 되게 많은 맞아요. 지자체인데. 예. 그 다음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이제 타 지자체 중에서 그런 시민구단을 하던 단장, 구단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급들하고 제가 가끔도 친한 모임에서 만나서 들어봤어요. 뭐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돈을 얼마를 냈어. 뭐 이런 얘기들 실제로 들어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시민구단이 왜 이렇게 열악하냐면 일단은 세금으로밖에 운영이 안 돼. 우리는 시민구단이지만 시민들이 여기 투자하거나 그 FC 바르셀로나처럼 내가 주주야, 내가 조합원이야, 내가 소시오야, 회원이야 이런 강한 지역 밀착형
아직 회원 멤버십이 아직은 덜 구축이 돼 있어요. 맞아요. 요거를 먼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아직 시민과 시민구단과의 라포 형성이 좀 덜 돼 있고 이걸 마케팅으로 극복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아직 전문적인 마케팅이 안 들어간 거죠. 볼 때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축구에 문화가 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트넘 경기 못 보는 이유가 뭐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돈 있어도 못 본대요. 제가 달수 형님한테 따로 들었어요. 왜 못 봐 형님? 그랬더니 시즌권이 끝났어요 이미. 걔는 뭐 1년 시즌, 2년 시즌, 10년 시즌권 다 팔려가지고 좋은 자리 없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시민구단 중에서 시즌권 좋은 자리 다 팔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지역 시민들 중에서 돈 많이 내십시오. 시즌권 쫙 해가지고 아무 때나 오시게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마케팅이 활발하다는 얘기. 물론 어딘가에서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투자해서 내가 내 구단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다양한 마케팅 하려면 끝도 없는 마케팅이 많을 건데 그게 아직 좀 덜 됐어요. 점점 되고 있지만 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세금 말고는 자립이 덜 됐어요. 맞아요. 그럼 일단은 세금에 목을 매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맛이 가는 거야. 맞아요. 왜 맛이 가냐? 세금도 많이 주면 되지. 근데 지자체 장이 4년에 한 번 바뀌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줄지 안 줄지, 덜 줄지 깎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커. 영속적인 계획이 안 돼요. 적어도 축구가 근데 한 그게 번에 됩니까? 돈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다 바꾸잖아요. 사람도 다 자기 사람으로 싹 이제 바뀌어요. 여기서부터가 실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A시의 시장이에요. 제가 그냥 A당이라고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야 저는 우리 시민구단 제대로 키워보겠습니다. 이러고 딱 들어왔는데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어요. 시장의 출판 기념회라든지 약간 정치적 행사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 이제 단장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유명 스타 선수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면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지.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장부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치. 우리 팀에 우리 시에서 제일 인기 있는 선수. 그렇지. 뭐 박문성 센터포드 인기 좋잖아. 이번에 득점 좋고. 인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 참 중요한 행사인데 감독도 오고 예를 들면 이정효입니다. 스타 감독이잖아요. 이 감독 오라 그래. 라든지. 그렇지. 우리 선수 누구야? 뭐 박문성 선수 있잖아. 오라 그래. 딱 하는데 왔어. 그래가지고 시장님은 잘 부탁합니다. 우리 예산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례적인 인사하고 갔다 이거야. 근데 시장이 바뀌었네. 바뀐 시장이 보니까 저거 딴당 행사에 갔던 사람들 아니야? 야 예산 줄여. 저것들 죄다 어느 파 물든 것들이 많어. 내 위주로 이거 갈아야 되겠어. 감독도 갈고 단장도 갈고 그 선수의 사상 검증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심한 얘기죠. 근데 그게 실제 벌어지고 있어요. 많이 그 벌었지.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희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이게 뭐냐?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치 리스크예요. 왜 축구팀이 이런 리스크를 져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마치 전리품처럼 딱 그 수건을 한 쪽에서 네. 자기 사람으로 싹 바꿔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이 나 이쪽 자리를 주긴 했는데 축구가 뭐야? 진짜 이래요. 맞아요. 이거 야 축구는 어떻게 운영하면 되냐 이거. 예. 진짜 저한테 이렇게 문의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저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기업 구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프론트나 구단이 선수들과 또 감독들과 어쨌거나 쭉 읽어 나가는데 여기는 4년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뀌는데 바뀌는 이유도 정치 바람으로 바뀌니까 맞아요. 영속적 계획은 둘째 치고 정치 바람에 추풍 나기보다 막 휘휘대니까 이거 뭐 되겠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기사에 안 나오는 진짜 리스크예요. 진짜 리스크다. 아 네. 이거 진짜 리스크다 진짜. 이건 진짜 리스크다. 아무데나 가서 FC 바르셀로나 얘기하고. 우리는 FC 바르셀로나 같은 아무데나 가갖고 FC 바르셀로나를 만들겠다고. 되게 허를 너무 잘 찔르신 게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바르셀로나와 같은 시민구단은 없어요. 네. 거기는 진짜 시민들이 소시오. 내가 시민 주주가 돼서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네. 돈도 내고 거기에 어떤 결정에도 내가 참여하고 그다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모여서 진짜 바르셀로나를 이끌어 나가는 말 그대로 진짜 그렇게 주주들이 이끌어 나가는 데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니에요. 도지사나 시장이 정확합니다. 자기 돈 아닌 자기 지 돈도 돈도 아니잖아. 아니에요. 지 돈도 아니야. 세금 처발라요. 그리고 마치 자기 것처럼 이렇게 막 맞아요. 으쌰으쌰하면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아까 얘기할 때 그렇게 뭐 4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난 세금이 그렇게 소중한 세금이 그렇죠. 물론
저는 뭐 모든 이런 데 쓰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저는 사실 이거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너무 사실. 막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100몇십억씩 들어가는 건데요. 솔직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세금이 이렇게까지 쓰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축구 쪽에 있어도 축구 쪽에 이렇게 쓴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막 찬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생력을 높이는 플랜들이 계속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영속적 계획을 막 하다가 또 시장이 바뀌어. 맞아. 근데 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성과가 뭐 있습니까? 이런 거 나오는데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오죠. 3, 4년 만에 어떻게 성과가 그렇지. 나와요? 못하지. 그럼 하던 거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계속 하던 거 중단되고 그런 사이에 세금 계속 들어가고. 아니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오면 네. 이정효 감독이 이야기했던 그 도시민 구단들의 기업들이 좀 손을 내밀어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은 요원한 건가? 이런 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이제 K리그가 그래도 좀 뭐랄까 밑바닥이 좀 다져지면서 인기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느낌은 좀 들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예. 있어요. 홈포인 불죠. 네네네. 네. 뭐 예전처럼 뭐 월드컵 때 잠깐 반짝하고 만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마케팅도 조금씩 그래도 구사하려고 하고 좀 뭔가 저번이 넓어지는 느낌도 좀 들고 여성 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태의연하게 접근하는 거 말고요. 새로운 접근으로 해도 제가 볼 때 조금씩 이제 승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모범 사례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전에 이제 하나은행이 그동안 사실은 1년에 몇십억씩 스폰 비용을 계속 내면서 시민구단과 기업의 콜라보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축구 참 많이 하시네요. 아이브가 시축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전이 시민구단으로 네. 있다가 하나그룹이 하나은행이 예. 스폰으로만 있다가 그냥 아예 그냥 사버렸죠. 주체로 예. 해가지고 기업과 시민구단이 결합된 형태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80억에서 100억 정도를 넣어서 지금부터 이제 오래전에 이제 샀죠. 거의 사실상 이제 기업구단으로 만들어 버렸죠. 맞아요. 약간 콜라보 형식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럼 하나은행은 정신이 나갔나? 왜 했나? 하나은행이 그동안 시민구단에 대한 스폰서로 활동하면서 내가 냈던 3, 40억 이상의 효과를 본 거예요. 그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때 여기 나오셨을 때 얘기했던 저는 되게 지금도 어디 가서 네. 써먹습니다. 이유 없는 돈은 없다. 그렇죠. 돈을 썼는데 어떤 네. 효과가 있기 효과가 때문에 있었죠. 그래서 돈을 또 쓰는 그러니까 거다. 이제 예를 들면 두세 배 더 넣어가지고 아예 구단을 소유하자. 우리가 이제 아예 경영하자. 이렇게 해도 된다. 이 정도 판단을 갖고 들어가서 지금 어쨌거나 모범 사례를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대전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지금 1등이에요. 지금 1등이에요? 1등이에요. 성적도 좋고. 네. 그리고 사실은 하나금융 입장에서도 지금 축구 관련한 마케팅을 하는 금융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1등 잡아야 되겠다. 우리 KB 잡자. 뭐 신한도 잡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그 사이즈에 맞는 아까 얘기한 있잖아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범 사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례를 제가 볼 때는 다른 시민구단도 조금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은행과 대전은 콜라보가 좋았느냐? 그 기업이 원하는 니즈를 잘 맞춰줬어요. 그리고 지역 밀착형으로 너희들이 우리를 투자해도 충분히 도움이 돼. 이런 걸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시민구단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년에 경기가 한 5, 60회 있나요? 50회 정도? 홈 경기가? 예. 그렇게까지는 그렇게는 아니죠. 없어요? 그 다른 대회 나가는 것까지 FA컵 다 해봐야 되겠지만 K리그만 따지면 홈 경기가 20몇 경기. 그러면 예를 들어 그냥 그다음에 다 합치면 30경기? 뭐 30경기라고 네. 해볼게요. 30경기. 관객 평균 10,000명. 네. 그리고 그 10,000명 정도면 이 지역에서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길 왜 막혀 택시기사님 그러면 이제 웨이진이 갑자기 가면 오늘 축구하는 날이에요. 이건 다 아신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돌아가야 돼 막혀 이렇게도 하고 이겼대 졌대 그러면 막 갑자기 골 넣었다 그러면 와 소리도 나고 하잖아요. 어허. 그게 이제 지역에서는 들썩들썩한 일은 확실히 맞거든요. 이걸 마케팅으로 돌렸을 때 확실하게 이 지역 밀착형으로 도움이 되는 스폰서를 빨리 찾아서 콜라보를 하면서 축구단 경영이 손해가 아니네. 이렇게 해서 점점 윈윈을 만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은 뭐 우승 기념, 뭐 1부 리그 기념, 무슨 골 기념해서 무슨 통장 특판 예금 출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마케팅을 늘려가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재정적으로도 세금 말고 다른 쪽에서의 수입원 확실하게 마련해가는 2단계 마케팅이 좀 이제는 성숙된 2.0 아하. 이런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 나는 이렇게 시동형처럼 좀 전문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진짜 솔직히 진짜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구단도 뭐 협회도 물론 뭐 연봉 웬만큼 줘서는 안 오실 것 같긴 한데 나 진짜 내가 저 말고 저는 달수 형님 같은 분들이 사실은 구단 경영 맡아야 된다고 봐요. 큰일 나요. 왜요? 이 보고도 안 제 핸드폰도 안 바꿔가지고. 아니 이것들 니네들 야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유튜브니까 딴 데 가서 공신력 있는 방송에서는 얘기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공중파 같은 데 가서 잠깐만요. 본심, 본심. 우리 채널 본심, 공식이 본심.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상파. 왜냐면 헛소리 한다 그럴까봐.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퀴즈를 비슷하게 주셨더라고요. 야, 만약에 지금 그 어떤 기업이든 K리그 밖에 있는 기업이 그냥 기존 구단을 사던 2부 리그 구단을 사서 들어오던 지금 있는 시민 구단을 스폰하던 사던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없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까 그건 니즈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막연하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재미삼아 축구 팬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아, 우리 채널 이렇게 웃기세요? 이게 외국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봐요. 아, 국내는 좀 힘들어. 국내 기업. 그리고 왜 한정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은행은 대전이라는 큰 광역시 하나를 우리가 통으로 아도치자 이래도 돼요. 어허. 근데 지금 사실은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있죠. 네. 부산에 지역 기업 있죠. 네. 부산에 거점을 둔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지역이 지금 현재 지역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부산 해운대 앞에 가면 건물도 엄청 넘던데? 그 살짝 뒤에만 가도 죄다 미분양이에요. 아. 적어도 부산에다가 우리가 K리그 구단을 어떻게 해보자라고 해도 지역 기업이 좀 스폰하십시오 하는데 우리가 장사가 안 돼요. 그럼 맞아요. 100대 기업이 100대 없어요. 기업이 없어. 국내 100대 기업이 없다고? 없어요. 와, 그러면 뭐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네요. 저는 부산은 그래도 서울 빼면은 부산은 그래도 이게 인정 이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을 열어야 돼 외국에. 근데 외국 회사 중에서요. 한국 시장을 마케팅으로 하고 싶은 회사들은 많거든요. 그 회사들 중에서 1년에 3, 40억 스폰하면은 이거 메인 스폰 달고 나와. 감독이 막 울면서 우리 회사 짱 이렇게 들어줘. 스포츠 뉴스에 맨날 나와. 울면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 2부 리그에 갑자기 1부로 올라가면서 막 스토리 웨이브나 만들어줘. 스토리 써줘. 팬들 막 생겨가지고 막 이거 해줘. 충성 고객들만 생겨. 매력 있다. 충분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렇죠. 3, 40억이면 누군가의 돈 다닐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외국계 기업 중에서 한국 시장과 조인할 수 있는 기업들을 빨리 찾는 것도 좀 제가 볼 땐 새로운 해법이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읍수하면서 지금 솔직히 다니거든요. 시민구단들이 여기저기 흡차준비해서 1년에 5천만 원 가능해. 뭐 이런 수준으로 현재 마케팅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3, 40억은 한국 광고로 치면은 한국 시장 광고료나 연착륙하는 비용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껌값이에요. 다국적 회사들. 그러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웃기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까지 진지한 얘기였고 아까 제가 웃긴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이네켄 이런 거. 나 왜 그거 맥주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축구 보는 남자애들이 그 도시에서 미치는 거지. 우리는 하이네켄만 먹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유럽 챔피언스리그 일단 메인 스폰서. 그렇죠. 네. 그럼 하이네켄이 들어오는 거야. 예를 들면 부산 하이네켄 예를 그렇죠. 들어서. 아하. 광주 칼스버그. 나 진짜 광주 칼스버그 괜찮은데? 네, 그래가지고 경기장에 막 칼스버그 뿌리는 거지. 야, 좋다. 예. 그래가지고 이정효 감독이 우리가 칼스버그 달고 K리그 우승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 딱 끝나고 일부러 칼스버그 네. 하나 딱 먹고. 그리고 칼스버그 로고 달고 사우디 어디 아까 그 팀 알 어쩌고. 알 히랄. 걔네들이랑 아시아 챔프에서 내년에 복수를 한번 가자. 니네는 술 못 먹지. 우리는 술 먹는다. 왜냐 사우디는 술 마케팅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매긴다고? 니네 서로 조롱하는 거. 그렇지. 사람들이 낭만 있다고.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다국적으로 돈이 안 아까운 돈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다국적 IT 회사들. 어허.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이 녹화하고 있는 좀 이 맛은 좀 씁쓸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계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계 전기 자동차, 예를 들면? 샤오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T들 한국 시장 진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연착륙할까? 약간 중국을이 조금 진입 장벽이 좀 있는데 정서적으로 이럴 때 스포츠 마케팅으로 들어갈까? 이런 회사들.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대하게 투자해서 한국 축구 우리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야, 그러면 어떨까 되게 궁금하긴 하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네. 야. 정서적 거리가 있다고 해서 안 들어올 거냐는 거야 얘네들이. 예를 들면 지금 그 C-커머스라고 그래서 알리테무의 습격 그쵸.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지금 뭐 거의 지금 쿠팡 빼고는 지금 작살나기 직전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신세계하고 지금 현재 조인을 했거든요. 중국계가. 예. 쓱. 예, 쓰기 이제 조인을 했거든요. 근데 저거 중국 회사 아니야? 이렇게 반감 있을 때 그걸 마케팅으로 녹이고 싶으면, 예? 예를 들면 강원 FC에다가 돈을 왕창 넣어가지고, 이런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업이랑 조인이 됐으면 하나은행 사례 같은 게 만들어지면 너무 좋은데 기업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축구는 살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외국계로 눈을 돌리면 1년에 3, 40억 지원하는 건 제가 볼 때 일도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충분히 기업도 축구팀도 사는 좋은 마케팅이 될 것도 같은데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맥주를 팀과 함께 해가지고 하이네켄, 광주 하이네켄 이런 거 만들고 나 하이네켄 부산 칼스버그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저런 사례가 타 종목에 없는 건 아닌 게 이제 저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연착륙이거든요. 연착륙. 내가 좀 나쁜 이미지가 있거나 거기에 들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 이유라면은 사실 그게 예전에 샘플이 많았던 게 저축은행들이에요. 아, 그렇다. 저축은행들이 배구랑 제2, 제3 야구 뭐 이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들어갔죠.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보통- 일금융권은 괜찮은데 예. 야, 제축은행이 약간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리고 자본들이 다 그게 일본계 자본이 많거든요. 그래 또. 이 사람도 똑똑해. 그런데 이제 배구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구단 운영에는 연착륙을 했죠. 다만 아직도 소비자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감은 있습니다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하. 예, 예. 근데 제가 듣다가 네.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왜냐면 외국계예요. 우리 뭐 시민구단 얘는 광주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야 저 광주 저 이정현 감독 인터뷰 보니까 감독 좋더만. 네. 팀도 좀 매력적이야. 예를 들면 사우디 자본이라고 할게요. 네. 야 저기 그거 하나 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그러면 이제 시민구단이 와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이게 그 말이 시민구단이고 구단주는 당연직으로 맞아요. 시장인데 광주 시장인데 광주 시장을 딱 만나러 갔더니 제가 저 시장 저 구단주입니다. 네. 근데 정작 소유는 그 사람 게 아니야. 네, 맞아요. 시커야. 이건 협상을 할 대상자도 없고 그리고 제가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엔 제 재선거라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민 구단들은 누가 인수하려고 그러도 인수의 주체, 협상의 대상. 네. 이게 예를 들면 기업은 오너가 있고 야 매각해 팔아 이게 가능한데 그 자체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합니다. 본질이에요.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규제 리스크, 레귤레이션 리스크잖아요. 저 시장에 접근할 때 법과 제도와 소유와 이런 것들을 다 합친 리스크거든요. 그게 좀 투명하고 깔끔해야 맞아요. 계산기를 튕기는데 계산이 안 나와. 안 나와. 저는 제 임기 내에 결정 못해요. 뭐 이러고 앉아있고. 그렇지. 재선하고 봅시다. 후원금이나 많이 내주시든가. 내가 재선되면 팔을게요. 내가 재선되면 나하고 조인되는 거니까 후원금 많이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고 또 밀었어. 다른 당에서 됐어. 저 자본은 저쪽 밀었던 자본이지 영원히 안 돼. 뭐 이런 식이죠. 맞아. 그런 말도 안 리스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어떤 투자나 이런 걸 할 때 또 지자체 심사 통과해야지. 그렇지. 협회 심사 통과해야지. 또 문체부 승인 받아야지. 등등등.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나한테 돈 달라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시어머니들 많이 뚫고 가야 돼? 여기서 매력도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축구 시장을 살리려면 과감하게 규제 개혁도 하긴 필요한 부분이긴 예를 들면 합니다. 규제 개혁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뭐 원스톱으로 어떻게 좀 조치를 아. 해가지고 팀에서 요런 요건, 예를 들면 협회나 이런 데서 네. 연맹이나 이런 데서 요런 요건만 되면은 자율적으로 결정해라고 딱 깔끔하게 해주고 실제로 그 요건을 딱 지키고 오면은 프리패스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여기 해놨습니다. 내가 심사할게. 맞아. 심사 받았으면 다시 또 문체부 또 심사할게. 맞아. 이렇게 시어머니로 진짜 심사를 계속 태우면 언제 돼요 이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옆 팀한테 예전에 이제 민간 회사 다닐 때 들은 건데 모 구단이랑 협상을 했었어요. 뭐 이런 스폰 관련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막 하면은 그 아직도 A 보드 정도까지밖에 뭘 안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이제 들어가는 기업들은 좀 더 입체적이고 재밌는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지. 여기 보드랑 여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수준에서 안 넘어가는 구단들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상대도 받아줘야 이제 그렇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반대쪽에서 더 피칭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쪽에서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어찌 보면은 특히 도시민 구단들은 그게 전리품으로 자꾸 활용되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지속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어. 이해를 못해. 근데 이제 방금 저희가 재미삼아 드린 아이디어도 있고 좀 고민을 같이 공유해봤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는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더 이상 세금을 계속 써가면서 세금 이렇게 써서는 안 시민구단 돼요. 이름으로 생겼지만 사실 지자체 부설구단이고 네네네. 세금을 그럼 언제까지 넣어야 되는 거냐라고 할 때 시민들이 이걸 도대체 향유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축구 발전에 어디까지 도움되는 거냐라고 할 때 또 어느 한계선이 뭐냐라는 공격에 대해서 사실 디펜스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진짜 시민구단으로 바꾼다든지
바르셀로나처럼. 아예 독립된 예. 지자체하고는 일정하게 독립된 형태의 네네네네. 라든지 아니면 자본과 유의미한 의미로 제대로 된 콜라보를 확실하게 하도록 해서 축구 시장 확실하게 살린다든지 해서 뭔가 이제는 시민구단 2.0 시대를 이제 넘지 않으면은 2.0 시대 이게 맞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참 어려운 얘기긴 예, 한데 예. 어려워요, 레드 형이 어려워요. 여기 있으면 아마 열변을 토할 거예요. 맞아요. 그분이 그냥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예, 여기에 미친 사람이기 근데 뭐 때문에 세금 막 이 얘기 나오면 미친다고 막 레드 형은. 그 형은 좀 전에 정기 은퇴하셨던데. 아 그분 말고 그래도 말고 다른 그래도 분이 말고? 예. 그 저희 축구 채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레드 형 말고요. 레드홍 중요한 얘기긴 해요 이거. 네네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직접 운영을 하는 것들에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지자체가 돈을 넣어서 직접 운영을 하는 체제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K리그 1, 2만 얘기했지만 3, 4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자체 팀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축구팀의 한 60%, 70%는 지자체 팀이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럼 예를 들면 뭐 좋은 장소에 인프라를 주고 운영을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하니까 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쓸지만 생각을 하니까 좋은 답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시 운영도 직접 많이 해보셨으니까 행정이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효율성을 먼저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마케팅도 해야 되고 시민과 관련한 무슨 네트워크 사업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는 전문가들이 선수 관리나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3부에 있으면 2부로, 2부에 있으면 1부로 가는 막 이 전문적인 또 노력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돈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성 없는 행정직 한두 명이 이거 1인 2역, 3역, 4역 해라 그러고 맞아요. 사람 하나 더 뽑아달라고 그러면 성과 낼 수 있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러면 또 안 되고 늘 제자리. 그다음에 좀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건데 우리 시민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족 단위 예를 들면 이제 그 시장 조사를 했더니 우리는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가족 단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놀이방 하나만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라든지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인데 경기장 뒤에 좀 골대 뒤편에 예를 들어서 이 보통 이 열악한 2부나 3부 팀들은 종합운동장을 같이 쓰잖아요. 그럼 거기 뒤에는 사실 육상 트랙이잖아요. 그럼 멀리 뛰게 하는데 모래밭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 약간 그물 이렇게 딱 쳐가지고 애들 있는 분들은 거기서 보게 하자. 예를 들어 그 모래밭에서 애들 놀라 그러고 야구장 뒤에 뭐 이렇게 먹지 이런 코너처럼 이런 거 하나 해볼까 그랬더니 그게 1년 걸려도 안 돼. 뭐 디자인을 바꾸네 마네 뭐 이래가지고 누가 입안한 거야. 난 도장 못 찍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시가 직접 운영하려다 보니까 시어머니들도 많고 시어머니 제도도 많고, 많고 규제도 많으니 사람 하나 쓰려고 그래도 힘들고. 예.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그거를 독립시켜서 그냥 인프라만 만들어주고 한번 니네가 해봐 놀아봐 네. 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인큐베이팅 한 다음에 전문성이 생기면 이제 손을 놓고 이제 아예 자생력 있게 시민구단으로 독립하든지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쭉 손을 떼면서 그 축구팀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도록 이게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은 잡고는 있는데 키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저는 문화정책의 워딩 중에 그 정부에서의 최고의 워딩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네. 예, 지원하고 근데 한번 알아서 해봐. 우리가 지원할게.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중요하니까 이 원칙을 좀 더 다시 고민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마지막으로 그거 은행 얘기 아까 해가지고 은행들이 보면 아까 듣다가 생각했어요. 아까 하나은행 하나그룹이 대전할 때 그러고 보니까 유독 우리는 은행들이 인천도 신한이죠. 대구도 대구은행, 경남도 경남은행. 은행들이 뭔가 축구팀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역 마케팅이죠. 지역 은행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을 통으로 먹으려고 하는 이 쏠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대구는 대구은행, 이 지역은행 고객의 충성심, 지역 주민들과의 밀착도 이런 게 있고 그 팀을 이용한 지역 내에서의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거, 마케팅 이런 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제로는 유형, 무형의 베네핏도 좀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베네핏이요? 이런 거죠.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은행이 만약에 한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시금고라는 게 있습니다. 시의 금고, 그렇죠. 대구시의 시예산. 금고. 예. 예를 들어서 뭐 대전도 마찬가지. 대구 예산 지금 아리까리한데 대전 예산이 한 6조 7조 정도 돼요. 아 대전시에 예. 예를 들면 하나은행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6조 7조 예산이 있는데 6조 7조를 어느 은행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창고에 써놓지 네, 않겠죠. 그렇지. 총무팀 금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예. 아 그렇죠.
6, 7조 예산이 어느 은행 계좌에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1월 1일에 6조가 있고 1월 2일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연간 들어오는 지방세, 정부가 내려주는 교부세 이게 한 은행에 계속 들어오고 시민들이 내는 주민세가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가 어디로 뺄 때 또 빠지고 그래서 평잔이 6조면은요 평잔이 계속 유지가 돼요. 빵원이 되질 않아요. 6조로 시작해서 12월 말일에 0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상 계좌가 다 글로 가는 거였구나. 세금 지방세 내면 막 이만한 계좌 있잖아요. 글로 가죠. 그게 글로 가는 거. 그 가상 계좌가 사실 다 시금고 쪽으로 우리는 다른 계좌로 입력을 해도 마지막에 시에는 여러 계좌를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화를 해가지고 한 계좌를 쓰고 있잖아요. 주금고, 시의 주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래 은행. 그런 거를 사실 지자체가 베네핏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네, 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은행 시절에 예를 들면 우리가 대전 시티즌에 1년에 몇십억 할 테니까 지자체 장 딱 불러가지고 MOU 맺으면서 우리 그럼 대전과 함께 지역사업 파이팅 이렇게 해놓고 시금고 우리한테 커먼. 근데 사실 시금고도 입찰이에요.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는 있겠죠. 있습니다만 그때 가산점을 주면 되지. 정확해요. 그치? 그게 뭐냐면 지역 기여도 가산점 지역 항목이 기여도. 있어. 그게 항목이 그치.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체크리스트 하면 돼요. 지자체 꼭 하나은행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자체장이 윙크 딱 한 번 하면 그쪽으로 점수. 그래서 선정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 번 선정되면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구단 우리가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고 싶은 은행이 있어요. 만약에 시금고가 달콤하다 이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못 들어가. 근데 우리가 구단에 3, 40억씩 할 테니까 시금고 다음번 입찰할 때 찡긋 가능합니까?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형 무형의 베네핏은 좀 있죠. 그리고 전체 재밌다. 공무원 임금 계좌 딱 그쪽으로 통해. 서울시민구단을 만들면 바로 팔리겠는데. 서울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금고 입찰 중에서 가장 치열한 게 서울 시금고. 그러겠죠. 이게 저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가면은 그 은행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시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다른 은행 거기 잘 못 들어오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은 보질 못하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 670조인데 670억 있다 그럴게요. 그게 어느 은행에 있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은행에 그걸 우리가 잔고를 넣어놨다. 그 은행은 세금 넣었다 뺐다 하지만 평잔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어느 그렇지. 은행에 있어요? 아니 이게 아무튼요. 있을 거잖아요. 보안이야? 몰라. 난 몰라.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우리 은행에 늘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공무원 임금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차 내려가지고 장사도 이상한 거로.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시 예산이 1년에 10조예요. 그럼 1월 1일에 10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 2월을 넘어가서 받아서 한 4조로 시작해. 그리고 중간에 주민세도 막 들어오고 법인세도 막 들어오고 교부금도 막 들어와. 근데 또 큰 사업으로 또 나가. 네네. 넣었다 뺐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절대 마르지 않는 게 1조라고 생각해 볼게요. 1조는 안 빠지네? 그럼 그 은행에서 이렇게 그 1조 그냥 왜 내버려 두세요. 우리 상품으로 투자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은행의 MMF라든지 그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돌리면 이게 엄청난 스토커가 되잖아요. 이런 게 사실 이제 꼭 은행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 베네핏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지금 많은 댓글이 아니 이런 분은 빨리 국회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아니 근데 너무 똑똑하셔. 그냥 사실 오늘 제가 별로 자료도 안 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SKT 유심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물어봤는데 너무 잘하시고 너무 설명도 잘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은행은 빨리 캐치했기 때문에 스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들 아까 얘기한 하이네켄 그러니까. 제가 예를 웃자고 든 얘기지만 그래? 한국 맥주가 한국 브랜드만 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수입 맥주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좋아죠. 우리가 그럼 한국 시장 제대로 진출하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연구하면 베네핏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하고 플러버가 제가 볼 땐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래서 이게 방법이 있다니까요. 네, 네. K리그를 더 키울 수 있고 뭐 활성화라는 표현을 쓰건 뭐라고 다 좋은데 네. 분명히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좀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네. 이거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발굴이나 지속성에 대한 문제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단도 K리그도 협회도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어떤 돈을 굴린다든지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면 잘 되겠죠 그래도. 네, 네.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편집본은요 제가 봐서는 SK 이만 하면 SK 60차트로 갈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짜 시간 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모시는데, 진짜 더 모시고 싶은데 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어쨌든, 뭐,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